투자, 수익률 높은 단기 매매를 위한 투자 코칭. 안녕하세요. 와우넷 스페셜의 전채연입니다. 단기 매매가 처음이라면 안정적인 투자, 높은 수익률을 원한다면 와우넷 강재영 파트너와 함께 투자 공부를 시작해보세요. 와우넷 스페셜 강재영 파트너와의 네 번째 시간, 범용 분석을 통한 매매 타이밍과 전략 분석을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와우넷 파트너 강재현 대표입니다. 스페셜 강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진행할 거냐면 범용 분석과 매매 전략 수립,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텐데, 앞전에는 이제 대형주를 중심으로 분석할 때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과 기관 어느 쪽이 무게를 잡고 가느냐, 여기에 대해서 해드렸고, 그 다음에 추세, 그리고 추세와 연동된 패턴에 대해서 설명해드렸죠. 추세와 패턴 가지고 시장에서 우리가 대부분의 종목이라든지 시장 여러 가지 다 분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인데, 오늘 범용 분석이라는 거는 이 부분을 가지고 시장에서 그 주식 우리가 종목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드리고, 매매 전략을 수립한다라는 부분이 현재 시장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지수가 상당히 강한 흐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주가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범용 분석을 통해서 시장에 대해서 분석하고 시장이 어느 정도까지 상승이 열려 있으며 어느 정도를 기대할 수 있는지를 보고 투자 전략을 수립한다. 이것도 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가 지수 전망할 때 먼저 한 가지 하셔야 될 게, 앞전에 강좌를 할 때 이제 몇몇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추세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데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왜 그러냐면 차트를 로그 차트로 설정을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로그 차트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차트를 볼 때는 주가가 올라가면은 그대로 상승이 나타나고 하락이 나타나고 다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가격, 이 부분이 차트에는 이제 반영이 됩니다. 근데 로그 차트라는 건 뭐냐면, 주가가 상승을 하거나 하락할 때 퍼센트, 상승률, 그리고 하락률로 체크를 하는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되냐면, 단기적인 기간, 단기적인 구간에서는 사실 로그 차트나 일반 차트나 거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다만 장기라는 시간을 두고 차트를 본다면 로그 차트와 일반 차트가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로그 차트를 가지고 하는 것이 신뢰도가 높다라고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죠. 예전에는 국내 증시가 상한가가 12%, 15%, 지금은 30%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계산할 때 상승률 자체가 많이 차이가 나는 것도 있고, 아주 오래전의 가격하고 지금의 가격을 비교할 때는 역시 굉장히 큰 차이가 나타난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그 차트를 가지고 이 부분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앞전에도 이제 얘기한 부분에서 사실 357이라는 숫자,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실 저항과 지지는 같은 개념입니다.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어느 구간에서는 저항을 받는다, 또는 어느 구간에서 눌림목 지지로서 접근한다,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저항과 지지라는 거는 추세에서도 잡을 수 있고 패턴에서도 잡을 수 있고 매물대, 이평 잡을 수 있는 구간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357이라는 숫자를 기억하시라는 게 왜 그러냐면, 저항이라는 자리대를 돌파하는 데는 보통 3번 정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3번이 돌파 안 났을 때는 5번, 그리고 정말 길게 이어진다 했을 때는 7번까지 이어진다 됩니다. 그래서 앞전에 패턴이라든지 이런 거 얘기할 때 삼각 패턴이건 채널 패턴이건 어디에서 우리가 사야 되느냐, 이런 구간 때도 마찬가지로 3번째 돌파를 보고 사느냐, 5번째 돌파를 보고 사느냐,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같이 357이라는 숫자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우선은 추세와 패턴을 가지고 시장을 우리가 배웠던 부분입니다. 이걸 가지고 시장을 한번 분석을 해 볼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평선은 이제 다음 시간에 체크를 해드릴 거고, 그다음에 매물대. 매물대가 뭐죠? 말 그대로 수급입니다. 그러니까 거래량 자체가 시장에서 어느 구간에서 거래량이 많이 생겼느냐, 이 역시도 굉장히 중요한데,
매물이 많으면 마찬가지로 돌파하는데 바로 돌파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러니까 그 매물을 돌파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세 번째냐, 다섯 번째냐, 일곱 번째냐 이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매물을 돌파한다 됐을 때는 이 저항이 바로 지지로 바뀌는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서 최소한 어느 구간대가 저항이고 어느 구간대가 지지고 그거를 알면은 추가적인 상승폭이라든지 매매하는 구간대도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간단하게 앞전에 우리 배웠던 거에서 한 번 더 체크를 하겠습니다. 357이라는 거를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앞전에 우리가 일반적인 패턴을 얘기할 때도 자, 요 가격대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 했었죠? 그 패턴이라든지 이 차트를 공부하실 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떤 거냐면 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차트는 이해를 하고 그거를 우리가 적용을 해야지 외워서 쓰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앞전에 패턴이라는 것도 얘기할 때도 기본 패턴은 이건데 그거를 자꾸 이해를 하시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앞전에도 설명드렸지 강하게 상승한다 매물이 생긴다고 했었죠. 이게 밸류적인 부분에서 매물이 생기던 아니면 단기 급등에 따른 매물이 생기던 매물이 생긴다고 했죠. 그럼 이 부분을 바로 돌파를 하느냐 이 부분이 처음에는 쉽지가 않다고 그랬었죠. 아주 강력한 이슈라든지 또는 거래량이 수반이 된다면 돌파하겠지만 대부분이 돌파 못한다 되죠. 그러면 마찬가지 여러 번 두들긴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이런 자리대가 거래량이 크지 않다 하더라도 돌파가 나올 수 있는 자리대가 되죠. 그럼 이 저항이라는 자리대가 나중에 어떻게 되죠? 돌파 눌림을 준다면은 지지니까 이 자리대가 역시 매수 자리가 되는 겁니다. 돌파 시도를 세 번째 못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다섯 번째 자리가 돌파 자리. 그래서 우리가 357이라는 이 숫자에 대해서 굉장히 차트에서는 익숙하게 다루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지수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대형 지수입니다. 지금 뭐 이번 강좌에서는 제가 대형주 중심으로만 다 설명해 드릴 텐데 자, 대형 지수 지금 제가 설정해 놓은 게 2020년도입니다. 2020년도부터 이제 4월 17일 이제 어제까지입니다. 자, 차트를 보게 되면 코로나 이후에 주가가 굉장히 바닥에서 가파르게 올라갔죠. 이제 올라가면서 종가상에서 고가를 만든 자리가 이 가격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세밀하게 본다면 어떻게 되냐? 67주라는 시간 동안에 약 105%라는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타났었죠. 그리고 나서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2022년 작년 9월이 되겠죠. 9월 저점을 맞는 구간 여기가 딱 정확하게 날짜상으로는 67주 동안에 하락을 했고 하락폭이 35% 가까운 하락을 했다 됩니다. 굉장히 큰 하락이었죠. 왜냐하면 지수가 30% 하락했다면 실질적으로 30%는 기본으로 까진다가 되고 그 상태에서 좀 더 시장 대비 안 좋다, 약하다는 쪽은 더 큰 손실을 나타내기 때문에 정말 긴 시간의 하락이었습니다. 우리가 1년이 52주죠. 그러니까 실제로 67주라는 기간이 1년하고도 한 분기가 더 지나갔을 정도의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었습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보죠. 시장에서 가파르게 올라간다 했을 때 여기가 어떻게 되겠죠? 매물이 상당히 두껍다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 매물대를 계속해서 안착하지 못한 이탈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가가 계속해서 흘러내린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자, 시장에서 바닥을 만들었다. 그러고 나서 반등을 한다 했을 때 이 반등이 얼만큼 나올 수가 있고 지금 우리가 배웠던 패턴이라든지 추세에서 확실히 이 자리대가 매수 자리고 앞으로 얼만큼 더 상승 기대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 자, 추세를 그리면은 자, 요 추세죠. 이번에 딱 요 가격대가 이제 1월 달이 요 가격대를 살짝 넘어갔던 자리죠. 그럼 추세를 먼저 우리가 생각하면은 세 번째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추세가 돌파가 나왔죠. 그러고 나서 추세 돌파, 지지, 상승. 이쪽이 저항이었고 앞전에는 추세가 저항이었고 이제는 이 추세가 지지로 바뀌었다 되죠. 그래서 우리가 추세를 배운다라는 의미를 제일 먼저 공부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추세를 알아야 이제는 하락 추세가 종료돼서 상승 추세로 바뀌었다가 되는 겁니다. 시장에 대한 접근 방식이 여기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전에는 하락이었다면 이제는 상승이니까. 제가 앞전에 그런 얘기 드렸죠. 시장에서 제일 좋은 구간이 어디냐? 바닥이 확인된 구간이 가장 좋다. 왜? 바닥이 확인하면은 시장은 둘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행보 또는 상승 둘밖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전에 배웠던 추세를 기준으로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아까도 봤듯이 추세를 세 번째 돌파했다. 그러고 나서 지지를 받았다. 그러면 이제 시장은 어떻게 되겠죠? 위로 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되겠죠. 그런데 시장에서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이 구간을 시장에서 저항으로 인식을 계속해서 하는 거죠. 이 자리대가 시장에서 앞전에 바닥 만들기 전에 한번 살짝 반등이 나왔던 자리이기도 하고, 그리고 1월 달에 작년 연말 가파르게 올라갔다가 11월 때까지 그리고 내려왔던 자리가 되기도 하고, 또 이 자리대를 저항을 인식했던 자리가 되기도 하고, 또 마찬가지로 이 자리대 이렇게 들어오죠. 그럼 지금 추세를 그리면 어떻게 된다고 했었죠? 지금 이 고가 라인 때 계속 추세 저항으로 인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저점이 어떻게 됩니까? 9월달 저점 만들고 계속해서 저점이 높아지는 구조를 만들면서 시장에서 뭘 만들었다? 자, 상승 직각형 삼각 패턴 만들었죠. 그 이 자리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돌파 자리. 그러니까 돌파가 나온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핵심은 뭐냐? 대형 지수를 볼 때 추세가 넘어왔죠. 그러면 우리 투자자분들은 무슨 생각이냐? 지수가 과연 이 지수가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 거냐를 알아야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비중을 줄여야 될지, 아니면 비중을 더 늘려야 될지, 더 길게 봐야 될지, 짧게 봐야 될지 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패턴상에서는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삼각 패턴으로 나온다 했을 때는 뭐라고 했었죠? 두 번째 마디폭. 이게 목표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니까 여기죠. 여기 자리가 목표치다. 그러면 이 목표치가 지금 현재는 어떻게 나옵니까? 요 마디폭만큼이 위로 기본으로 열린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패턴으로 봤을 때는 이번 지수의 상승 목표치는 요 가격대 정도가 되겠구나. 한 2,670 정도 되겠죠? 2,760인가? 2,760인가 될 겁니다. 화면 밑에 자막이 나올 텐데, 그래서 요 폭만큼이 우선은 기본 상승으로 열어둘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러면 또 한번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할게요. 아까 제가 매물대,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매물이라는 거는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많이 실린 자리에는 당연히 매물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제 장대 양봉을 굉장히 선호하죠. 장대 양봉 거래량 실린 자리 때 선호한다라고 할 때 왜 장대 양봉을 선호하느냐? 특히 대형주 같은 경우는 장대 양봉이라는 게 실제로 모멘텀이 강하게 들어오거나 이 모멘텀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외국인 또는 기관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장대 양봉을 시장에서 기준으로 많이 잡게 됩니다. 그 장대 양봉이 나온다 했을 때 시장에서 어떻게 하죠? 아침 시가가 거래량이 많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아침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가 첫 번째, 그 다음에 종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가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캔들로 분석을 할 때는 장대 양봉을 기준으로 해서 종가와 시가, 그리고 어디 선까지 거래량 없이 숨고르겠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패턴을 만든다는데, 지금 여기까지는 뭐 생각하실 필요 없고, 그럼 매물대라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거래량이 많이 실려서 여기서 매물이 하나 생기겠죠? 거래도 많이 생기겠죠? 그러면 이 자리 때는 왜? 시장에서 거래량 많이 있으니까 지지가 돼줘야 되지, 지지가 안 되면 물량이 쏟아지겠죠. 마찬가지로 종가 무렵에 거래량이 많이 생겼다. 그럼 이 자리 때 지켜준다면 그 라인 때 들어갔던 매물은 지지 라인이 되고 유지가 되지만, 이탈한다면 역시 물량이 떨어진다 됩니다. 반대로 올라간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되죠? 이 매기가 매물을 받고 지지를 해주고 간다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눌림 자리로서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수도 보게 되면 지금 제가 매물대를 총 15개로 구분해 놨습니다. 이따가 하나씩 또 설명해 드릴 텐데, 그럼 매물대를 2020년도부터 지금까지 매물대를 보게 되면 당연히 시장에서 고가를 만들었던 이 자리대가 어떻게 되겠죠? 매물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왜? 고가라는 구간대에서는 거래 대금도 많았지만 시장에서 더 기대치가 높고 내려올 때마다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가격대에서는 매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빠질 때 어떤 식으로 빠졌냐도 중요한데 앞전에 여기서 올라갈 때가 가파르게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 구간은 매물이 크게 쌓일 구간이 없습니다. 주가가 하락하다가 머뭅니다. 그럼 매물이 좀 생기겠죠. 떨어지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매물도 생기겠죠. 빠졌을 때 투매가 많이 나왔을 때죠. 투매 많이 나오고 요 구간대에서 지금 현재 시장이 어떻게 됩니까? 요 구간이 작년 5월 달 이때부터 해가지고 9월 달까지 요 구간에서 지금 국내 증시가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오랜 기간 동안에 왔다 갔다 했으니 시장에서 매물이 쌓여 있을 수밖에 없다가 되겠죠. 그러면 자 매물이 쌓였다가 되면은 그동안 시장에서 아까 우리 봤던 차트상에서 보면 추세는 똑같이 돌파 지지 똑같죠. 패턴을 볼 때도 삼각 패턴 똑같습니다. 요 가격대가 지수로 따질 때 뭐 대형 지수이긴 한데 지수 따질 때 이 자리대가 2,500에서 2,510포인트 정도 됩니다. 이 라인이 계속해서 매물이 굉장히 두꺼웠던 자리인 거죠. 그러니까 그 두꺼웠던 자리대를 계속해서 돌파 시도 하면서 이번에 뚫은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똑같이 생각을 해보죠. 그럼 이 자리대는 이제 매물이 많으니까 뭡니까? 지지가 된 거죠. 굉장히 강력한 지지가 형성된 겁니다. 그럼 이 라인 때는 지지가 됐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요 구간대에서가 어떻게 됩니까? 매물이 공백 구간, 없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수가 2,510이라는 자리대 뚫고 나니까 2,600 근처까지 왜 바로 갔습니까? 라고 하면은 간단하죠. 매물이 없는 구간이니까. 그러면 시장에서 앞전에 우리가 또 하나 배웠던 게 뭐였죠? 채널 패턴 배웠었죠? 자, 채널 패턴을 보면은 채널 패턴의 특징이 뭐라고 했죠? 계단식으로 내려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채널 패턴에서 상승 추세 전환되면 어떻게 된다? 계단식으로 올라간다. 주로 이렇게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럼 지수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지수를 보게 되면은 지수가 자 매물대 공백 구간, 매물이 조금 있는 구간, 매물이 또 공백 구간, 매물이 있는 구간 이렇게 열린다 돼 있죠. 그럼 지금 현재 이 구간대에서 아까 우리가 요 패턴을 봤을 때 지수가 요만큼 2,600 대형 지수입니다. 대형 지수 2,690포인트 요런 라인대까지가 열린다 되는데 그 매물대를 보니까 여기 매물 공백, 이 라인대에서 올라가면은 매물 소화 좀 하고 그 다음에 매물 공백. 그럼 요 라인대까지 어떻게 매물이 별로 없는 구간 이렇게 연결되겠죠. 그럼 매물대를 기준으로 할 때 이런 라인대까지 우리가 목표를 잡고 갈 수 있겠다. 또 하나는 뭡니까? 밑으로 빠질 자리는 그러면 제한될 수밖에 없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과 어떤 거냐? 조정폭은 짧은데 먹을 폭은 큰 구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사더라도 실제로 뭘 따집니까? 먹을 수 있는 폭이 얼마고 상대적으로 손실이 날 가능성, 손실이 날 때의 폭이 얼마냐 이걸 따져서 우리가 체크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매물대로 볼 때도 시장에서 그러면 매물대로 우리가 이만큼을 기대할 수가 있다.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그 다음에 하나를 또 봐야 돼요. 어떤 거 뭐냐? 사실 피보나치 되돌림. 용어로 보면 좀 뭔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간단하고 실전에서도 적용이 굉장히 수월하고 또 적용을 해야지 시장에서 우리가 기본적인 반등폭이 얼마큼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여기까지는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이 가능한데 마찬가지로 로그 차트로 설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그 차트가 뭐 일봉상에서의 뭐 3개월, 6개월 이렇게 볼 때는 사실 뭐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로그 차트는. 근데 이게 6개월 이상, 1년, 2년, 3년 그 이상을 본다 했을 때는 시장에서 굉장히 유용하고 이걸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시장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로그 차트 설정 이따가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 피보나치 차트에서 이 수치가 있습니다. 38.2, 50, 그 다음에 61.8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원래 이제 피보나치 수열은 이제 엘리어트 파동을 할 때 엘리어트 파동이라는 걸 공부를 하게 되면은 상당히 많이 적용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제 엘리어트 파동까지는 필요 없고 이 38.2와 50, 61.8 이거를 어느 구간에서 보냐 이건데 자 되돌림이죠. 되돌림이라는 거는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승하다가 되돌림. 그 다음에 하나는 하락하다가
되돌림 두 개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첫 번째 38.2라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최소한의 반등 또는 조정인데, 자 주가가 국내 증시와 마찬가지죠. 2020년도에 저점 만들고요. 가파르게 올라갔습니다. 아까 100% 넘게 올라갔다 했었죠. 100% 올라가고 조정을 한 35% 정도 받았다가 되죠. 실제로는. 그럼 우리가 산술적으로 볼 때는 100% 상승 35% 정도의 조정이니까 그러면 3분의 1 정도 조정받았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까 봤듯이 우리가 로그 차트로 보고 상승폭 대비 조정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 자리가 한 50% 정도가 됩니다. 근데 우선 간단하게 38.2 정도의 조정을 받았다. 이 얘기는 뭐예요? 굉장히 양호한 조정 받았답니다. 우리가 사실 주식을 하면서 급등주를 굉장히 선호할 수밖에 없겠죠. 왜? 단시일 내에 굉장히 가파른 수익이 났기 때문에 급등주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대형 쪽에서 급등이 막 나온다는 거는 굉장히 드문 일인데, 시장에서 이 기간 동안에 올라갔는데 단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을 걸쳐 쭉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는다면 당연한 얘기죠. 왜? 올라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물량을 쥐고 있었던 외국인도 있을 거고 기관 투자자도 있을 거고 개인도 있을 텐데, 시장 자체가 차익 실현을 하거나 또는 주식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이 되는 시기가 되거나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일부 차익 실현이 떨어질 수 있겠죠. 근데 이 차익 실현이라는 게 말 그대로 계속해서 앞으로 좋아질 회사인데, 우선 우리가 일부 비중을 축소한다 했을 때 주가가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럼 38.2라는 주가가 떨어지려면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온다 했을 때 최소 어디? 직전 고가는 돌파 시도를 하거나 직전 고가 라인 때까지는 올라가는데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 이유도 간단해요. 시장에서 좋아 더 갈 거야. 계속해서 산다가 되겠죠. 산다 되는데 사람들이 이 정도 조정까지는 감내할 수 있다. 또는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떨어지니까 여기 매물이 요만큼이 생긴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물대 자체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아주 크지 않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데 자 상승했다가 50%라는 조정이 왔다고 가정을 하죠. 50%가 오게 되면은 시장에서 아까 38.2%는 요만큼의 매물만 소화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돌파하거나 실패한다 해도 이렇게 매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줍니다. 근데 50% 정도는 어떻게 되죠? 매물이 아까보다 훨씬 많겠죠. 그러면 이 가격에서는 올라간다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반등폭이 직전의 고가까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돌파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이 경우에는 반반이라는 거죠. 왜? 매물이 워낙에 두껍게 쌓였기 때문에 이거를 올라가는 데서 시간을 두고 올라갈 거냐 아닐 거냐 요 차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시장에서 61.8%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반등이 다시 직전 고가가 올라간다 얘기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되겠죠. 생각해보세요. 아까 100% 올라갔다가 30% 정도 조정을 받으면 시장에서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사람들은 수익이 더 많이 났겠죠. 수익 난 사람들도 많고 이제 어느 정도 그냥 매수가에서 왔다 한 사람들도 있고 손실인 사람들도 위에 좀 있겠지만 50%일 때는 약간 반반 정도라고 치면은 61.8% 크게 조정을 받았다면 대부분이 손실을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올라가려고 할 때 심리적으로 어떻게 되겠죠? 올라갈 때마다 손실이니까 매수가 오면 던지고 싶은 욕망. 이게 굉장히 크겠죠. 그러니까 매물이 두껍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반대되는 케이스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반대로 시장에서 주가가 무너졌습니다. 무너졌는데 무너지고 나서 반등이 1차로 나올 때 38.2%의 반등이 나오느냐 아니면 50%의 반등이 나오느냐 61.8%의 반등이 나오느냐 역시 중요하겠죠. 보통 이제 시장에서 이렇게 주가가 무너진다 했을 때는 굉장히 가파른 하락으로 떨어졌다. 그럴 경우는 1차 반등은 38.2에서 거의 대부분이 끝난다 됩니다. 잘 나온다 되면은 50% 정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피보나치 되돌림이나 이런 로그 차트나 데보인트 하우서 주간 차트라든지 좀 큰 그림에서 설정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먼저 사야 될 종목 또는 중장기로 선호해야 될 종목 아직은 단기로만 접근을 해야 될 종목 역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38.2% 정도는 밑에서 무너졌을 경우는 최소한의 반등폭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사실 주가가 신저점을 나타낼 정도로 계속해서 빠져요. 계속 빠지는데 대형주니까 밸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저점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밸류 자체가 예측이 안 될 정도로 뭐예요? 고평가 종목이죠. 고평가 종목이라면 예상할 수 있나?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바닥이 확인된 다음에 우리는 확인됐구나. 뭘 가지고? 거래량이라든지 외국인의 기관의 수급을 가지고 바닥을 만들었구나 예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된 다음에 반등폭을 기대할 때 어떻게 해? 38.2라는 수치를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38.2라는 자리대 정도에서 우리가 단기 목표를 잡고 접근을 한다. 이렇게 되는 기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조정이 들어왔다. 38.2. 상승을 하다가 38.2 정도에서 조정을 마무리하더라. 그럼 이 종목은 뭡니까? 굉장히 강한 종목이다가 된 겁니다. 그 강한 종목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직전에 고가 돌파 시도를 한번 보거나 아예 돌파해서 그 이상의 흐름을 보거나. 그래서 38.2 이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62.8%. 62.8%는 말 그대로 시장에서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다가 60.8% 올라가면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윗자리에 넘어가는 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반등이 나온다 해도 반등 나왔다가 다시 자리 잡고 또 올라가 이런 식으로 소화를 해서 가면은 올라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V자 반등으로 다시 여기까지 올라가기가 우리가 단기 차트면 모르겠지만 중간 이상의 큰 차트를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62.8%라는 수치까지가 떨어진다 했으면은 짧게 이렇게 보는 관점을 가셔야 되고 50%가 사실 딱 중립입니다. 그 50% 중립이가 어떻게 되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시장에서 올라가다가 50% 정도의 조정을 받는다. 이 경우는 보통 요 하락폭에 요 하락폭이 또 있겠죠. 요 하락폭에 50% 또는 61.8%까지가 주로 반등이 1차적으로 무난한 케이스가 됩니다. 요 라인 때까지가. 근데 이제 여기서 나중에 떨어진다 되면 이렇게 쌍봉이 만들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는 여기서 올라간다 했을 때는 다시 한번 돌파 시도 할 수 있는데 대신에 조정을 거치고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바로 지수로 적용을 해보도록 하죠. 자, 왼쪽에 있는 게 코스피 대형 차트고 오른쪽도 똑같은 대형 차트입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제가 왜 똑같은데 하나는 일반 차트, 하나는 로고 차트 이렇게 나눠놨냐?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얼핏 볼 때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2020년부터 2023년이니까 3년 조금 3년 1년, 2년, 3년 이렇게 되는 시기인데 보게 되면은 사실 상승 일수와 하락 일수 다 똑같죠. 그러니까 크게는 차이 안 나는데 지금 보게 되면 약간 위치가 조금씩 다르다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차이 나는 게 뭐냐면 자, 요 상승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상승폭의 요 67주간의 상승폭의 조정폭 여기까지면 여기서 일반 차트에서 61.8%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전체 상승폭의 되돌림 하락이. 근데 로고 차트로 보게 되면 50%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거는 접근할 때 차이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62.8%라는 로고 차트를 안 보고 시장에서 이거를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 시장은 뭐냐? 기술적 반등만 우선은 생각하는 게 정답. 반대로 50%한 수치대를 지켜냈다가 되면 시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윗자리를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여기서 최소 하락폭에 되돌림 50에서 61.8%를 역시 마찬가지로 볼 수가 있다가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현재 이 하락폭의 50에서 여기가 딱 38.2인데 38.2를 이번에 돌파를 한 겁니다. 그 50%, 61.8% 열린다 되면은 지수 목표치가 아까 우리가 패턴을 봤던 매물대로 봤던 피보나치로 봤던 다 비슷하게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 얘기는 시장에서 이번에 우리가 단 하나의 우리가 분석으로 봤을 때가 이렇게 나오는데 패턴에서 이만큼 근데 매물대로 봐도 이만큼이 나올 것 같고 피보나치로 봐도 이만큼 나올 수 있다. 신뢰도가 높다가 되겠죠. 그래서 시장에서 우리가 로고 차트로 봤을 때는 지금 시장은 뭡니까? 앞으로
50이라는 조정을 받았으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조정받으면 계단식으로 크게 갈 수 있는 구조. 사실 크게 갈 겁니다. 이제 내년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 전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면은 크게 갈 건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범용 분석을 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체크를 하시고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단어들이 있지만 실제로 종목에서도 이게 접근이 굉장히 수월하고 우리가 목표가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범용 분석이라는 이 시장을 갖고 우리가 배웠던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적용한다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 목표치를 설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조정 시에 매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될지가 결정이 난다가 되는 거고 목표치까지는 최소 끌고 가거나 주식에 대한 비중을 키운다 이런 전략을 세울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시장이란 부분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많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시장이 정말 할 만한 시장이냐. 뭐 여러 가지 배경이 다 있지만 지금 차트로만 본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해석하냐에 따라서 시장에 대한 접근 방식, 매매 전략 이런 것들이 크게 바뀔 수 있다는 부분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뒤에 이제 실제로 종목에서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하나씩 설명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와우넷 스페셜의 전채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강재현 스페셜 4회 범용 분석을 통한 매매 타이밍과 전략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투자 매매의 타이밍과 성공 전략을 찾고 싶으시다면 계속해서 함께해주세요. 이어서 와우넷 스페셜에서 준비한 이벤트를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스마트폰 카메라로 방송 화면 상단의 QR코드를 촬영해보세요. 강재현 파트너의 종목 리포트를 드립니다. QR 이벤트 속 깜짝 선물, 참고 영상도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럼 강재현 스페셜 계속해서 만나보시죠. 네, 아까 우리가 배웠었던 이제 피보나치라는 부분을 실제로 종목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아까도 봤듯이 우리 대형 지수 먼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대형 지수를 본다 했을 때, 자, 먼저 로그 차트로 가셔야 되는데 로그 차트는 이제 뭐 HTS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제가 쓰는 대신증권 HTS를 기준으로 할 때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여기에 이제 로그 차트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 차트를 지금 안 누르면은 화면이 좀 커진다 되죠. 그다음에 로그 차트를 누르면은 화면이 조금 좀 바뀌게 되는데 이렇게 로그 차트를 먼저 설정을 좀 하시고요. 그다음에 요 그 여러 가지 우리 선이 있죠. 우리가 추세를 그리거나 할 때 여러 가지 도구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라고 해서 피보나치 되돌림 요게 있습니다. 요거를 누르시면은 이제 뭐 여기 밑에 쭉 있는데 이거는 뭐 크게 중요치 않으니까 그래서 확인을 누르시면은 이때부터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저점 대비해서 자 여기까지의 상승 추세 이렇게 그리면은 이 피보나치가 그림이 딱 나온다 되고요. 뭐 위에서부터 24%, 38%, 50, 61.8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아까 봤듯이 대형 지수 같은 경우는 로그 차트로 볼 때 자, 50% 라인 때 지지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반대되는 그림을 하나 그릴게요. 고가부터 해서 시장에서 저가까지의 피보나치를 역시 똑같이 그려 준다 됩니다. 그러면 자,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저항을 받았던 요 가격대가 얼마? 요 가격이 38.2%였던 거죠. 그 38.2%를 넘어갔다가 됐고 지금은 이제 어디 정도 50에서 61.8% 이런 자리대를 이제 열어두고 볼 수 있다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뭐 밑으로 빠진다 했을 때는 또 마찬가지로 이 가격대가 지지 라인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요 가격대 한번 그다음에 요 가격대 한번 이렇게 열어둘 수가 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볼게요. 그럼 우리가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수보다 강한 종목을 우리는 선정해야 되겠죠. 지수보다 강한 종목이 당연히 시장에서 더 좋을 테니까.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시장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시장보다 강하려면 종목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실적이 좋거나 또는 모멘텀이 확실히 있거나 실적이나 모멘텀이 있다가 되니까 또는 밸류적으로 싸다라는 인식이 있으니까 그러면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다른 종목은 팔지언정 이 종목은 지고 있겠죠.
그럼 당연히 시장에서 조정폭이 적은 종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시장보다 더 많은 하락을 했다, 더 약했다 될 때는 어떻게 되죠? 안 좋은 악재가 많다거나 실적이 안 좋다거나 경기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는다거나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삼성전자 한번 보도록 하죠. 동일한 구조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가 마찬가지로 이제 코로나 때 하락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고가까지 상당히 큰 고가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종가를 고가로 삼아도 되고 아니면 최고가 아니면 이제 앞전에 7월 달 동일하게 잡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그래도 앞전에 요 1월 달에 강하게 움직였을 때가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실렸었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요거는 고가에 대해서 좀 더 설정하는 게 맞다가 되겠죠. 그러면 삼성전자는 자 어디까지 왔었죠? 저점을 만들 때 시장에서 61.8%라는 수치 밑으로 내려왔죠. 지수는 대형 지수가 50%라는 자리대에서 마무리를 했는데 삼성전자는 어떻게 됩니까? 61.8% 수치 이하로 내려왔다 되죠. 그건 시장보다 약한 종목입니다. 왜 약하냐? 여러 가지 배경이 있었죠. 근데 시장보다 약한 종목이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봤듯이 시장에서 상승폭의 50%보다 더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 같은 경우는 반등이 나온다 했을 때 반등폭을 1차적으로 얼마 볼 수 있습니까? 38.2%가 기본 반등, 처음에 반등이 나올 때는 그 이후에는 반등이 나온다 했을 때 어디 50% 정도까지만 우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자 반대의 그림을 그릴게요. 하락 대비해서 저점까지가 어떻게 나옵니까? 삼성전자가 38.2%한 자리가 지금 66,000원 전후가 38.2% 자리입니다. 최근 들어서 왜 66,000원을 중심으로 저항을 받느냐? 이게 우선 기술적으로 반등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시장은 지수 자체가 덜 빠졌고 이쪽은 더 많이 빠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매물이 많다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왜 시장보다 약하냐?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처음에야 저점 대비 낙폭이 컸기 때문에 반등이 나왔지만 시장보다는 그래도 약하다 되는 거죠. 그 이번 상승 마디에서 어떻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50% 자리 정도 되는 71,000원 전후까지만 이번엔 열어둬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돌파를 하거나 저항받거나 또 승고를 거치면서 바닥 다시 잡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새로운 마디로 연결시켜주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반면에 2차 전지 쪽은 뭐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긴 했던 그런 케이스였는데 자 우리가 이제 잠시 제 2평을 다 지워드릴게요. 2평은 다음 주에 배울 거라서 그러면 이제 삼성 SDI를 한번 보도록 하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쪽 굉장히 핫했던 쪽이었죠. 그럼 2차 전지 쪽에서는 고가까지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조정은 어디서 마무리했냐? 38.2%라는 자리대에서 마무리했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직전 고가 라인대 돌파 시도를 할 수 있는 배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가 앞서 수급을 배웠을 때 수급에서 삼성 SDI는 외국인들이 꾸준히 샀던 종목 이렇게도 얘기가 되는데 그만큼 시장에서 기대치 또는 앞으로의 성장성, 수급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는 시장보다 당연히 강하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보다 강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매물이란 부분이 여기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 SDI는 이 구간대에서 매물을 계속해서 소화하는 과정을 그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보다 강한 종목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최근에 자동차 한번 보도록 하죠. 자동차도 시장에서 2020년도 저점부터 상승을 보게 되면 자동차가 어떻게 됩니까?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어디서 조정받습니까? 38.2% 자리. 조금 더 한번 내려갔다 오긴 했지만 38.2%에서 조정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대차 같은 경우는 반등폭이 최소 얼마만큼 나온다? 50에서 61.8이 나온다 되고 좀 더 세게 나온다 했을 때는 어디까지? 직전 고가 돌파 시도가 가능하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고가 대비해서 저점 라인대를 딱 계산하면은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38.2% 자리 때는 앞전에 19만 2천 자리 한번 넘어갔었죠. 그 다음에 50% 자리가 20만 7천 원, 그 다음에 61.8% 자리가 22만 5천 원. 그러면 현대차 같은 경우 어떻게 요 라인대까지 1차적으로 목표를 세워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지금이야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실적이 좋고 판매가 좋고 저평가고 수급도 요 근래 들어서는 외국인가 열심히 사고 있고 다 알고 있지만 시장 대비해서 덜 빠졌냐 더 빠졌냐가 위에 매물이 두껍냐 안 두껍냐 또 이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보다 강한 종목을 봐야 된다는 게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도 한번 보죠.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상장 자체를 2021년도에 상장했습니다. 그럼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상장해서 위로 간 기간이 사실 없었겠죠. 상장해서 고가 논란이 나타나고 계속해서 하락만 나타났던 그런 케이스였죠. 그럼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밸류 자체도 비싸다는 관점에서 저점이 잡히지 않았던 종목. 그러니까 저점을 어떻게 잡았냐? 지수가 저점을 잡고 시장에서 이제 매기가 들어오고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 이렇게 나온다 하면서 반등이 나온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니까 반등이 나올 때 하락이 컸던 만큼 하락폭의 38.2%라는 요 폭마디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낙폭이 크게 떨어진 종목이 시장에서 반등이 나올 때 우리가 반등 목표치를 얼마 잡느냐라고 할 때 이렇게 38.2%라는 반등 목표치를 설정해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폭과대주를 매매할 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최소한 이 되돌림을 가지고 얼만큼 올라갈 수 있을 거며 얼만큼 우리가 목표치를 잡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비교를 좀 해볼게요.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조정폭이 작았다 했습니다. 그러면 같은 자동차라고 할 수 있는 현대모비스 한번 보도록 하죠. 현대모비스는 올라갈 때는 얼핏 비슷하게 올라갔었죠. 시장에서 올라갔는데 이쪽은 조정폭이 어떻게 됩니까? 61.8%까지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쪽은 반등이 나온다 했을 때 1차적으로 어떻게 38.2%가 될 것이고 38.2%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가 얼마입니까? 잘 나온다 했을 때 50% 정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현대모비스는 지금 위치에서는 목표 주가가 요 라인 되겠죠. 근데 차이는 뭐냐? 현대 기아가 더 빠르게 올라갔죠. 실적이나 여러 가지 업황이나 이런 것들이 더 좋았다 이런 것도 있었지만 시장에서 왜? 위에 매물이 많았으니까. 그리고 내려온 동안에 더 많이 빠졌다는 이야기는 외국인이나 기관이 매도를 더 많이 했다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최근에 제가 첫 1강에서 얘기할 때 이제 2강, 1강, 2강 얘기할 때 LS를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LS를 한번 볼게요. LS가 앞전에 고가 만들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마찬가지로 조정 받았죠. 근데 조정 받을 때 보게 되면 조정을 어떻게 받습니까? 38.2%라는 자리대에서 조정을 받는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쪽은 조정폭이 작은 거죠.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앞전에 배웠듯이 추세 강화형 이런 자리대에서도 추가 매수할 수 있습니다. 눌림 잡을 수 있습니다 했을 때는 요 위치였지만 실제로 우리가 뭐 나중에 패턴으로 본다 했을 때는 상승 삼각 패턴이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자리 뭐 보면서 우리 살 수 있다 되겠지만 처음부터 이 종목은 중장기로 선정해야 될 종목. 물론 종목을 선정할 때 업황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모든 걸 다 분석해야 되지만 차트로 볼 때 이 종목은 위에 매물이 작은 종목. 그러니까 기술적 반 38.2%라는 아주 양호한 조정을 받았으니 나중에 넘어간다 했을 때 이 고가 라인 때 돌파 시도가 최소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선별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자 최근 들어서 제가 방산에 대해서 자주 말씀 많이 드리는데 방산주들 한번 볼게요. 뭐 한국우주를 보던 어떤 종목을 보던 다 비슷한데 자 이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코로나 발생하고 한번 상승하다가 2021년도 중반부터 쭉 빠진 동안에 어떻게 합니까? 한국우주는 38.2%짜리대를 지켜내죠. 그러면 직전 고가를 이렇게 해서 넘어갔다가 되죠. 그러고 나서 마찬가지로 또 상승을 하고 나서 조정을 받을 때 이번에는 어느 정도 50% 조정받았죠.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됩니까? 반등이 나올 때 직전 고가를 바로 갈 수 없겠죠. 그 어떻게? 50%에서 61.8% 이런 자리대까지 열린다. 이런 식으로 설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강세 띄는 방산이라든지 신고가 관련하는 종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왜?
시장에서 강세가 나오고 나서 숨고르기 이 되돌림은 어느 정도 했냐 이 싸움이 되는 건데 하나솔루션 같은 게 어떻게 되죠? 하나솔루션도 마찬가지로 38.2%한 자리대. 이런 가격대에서 마찬가지로 되돌림을 하고 바닥을 만들고 그 다음에 올라간다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점 고가 라인 때 돌파한 시도가 나타난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뭐 다른 박스로 계산해도 되고 뭐로 해도 되지만 처음부터 이 종목은 될 수 있는 종목.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제가 이제 중장기로 할 종목을 처음부터 골라 놓는다라고 얘기 드린 게 추세를 가지고도 중장기를 해야 될 종목을 선별할 수 있고 단기로 봐야 될 종목을 선별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피보나치를 통해서 위에 매물이 많은 종목 고가 대비해서 조정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 구분을 지어 놓고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낙폭과대의 경우는 낙폭과대 기술적 반등이 필요한 구간에서는 어디까지 우리가 목표치를 설정해야 되냐 거기까지 나올 수 있겠구나. 그럼 그 폭마디가 얼마니까 단기로 접근할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38.2라는 조정 그 반대되는 경우도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최근 들어서 이제 현대건설기기를 한번 보죠. 현대건설기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일봉사에서 한번 볼게요. 단기적인 그림에서 본다 했을 때 현대건설기기 한번 볼게요. 작년 9월 달에 저점 만들고 가파르게 올라갔죠. 자, 이게 원래 기본이 이렇습니다. 대형 쪽에서 뭐 어떤 기업이든 대부분 비싼데 뭐 엄청나게 호재성 재료가 나와서 막 급등이 나온 경우는 이렇게까지 안 나오지만 시장에서 실적이 됐건 어떤 쪽이 됐건 막 올라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차익 실현 욕구가 발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앞전에 이제 현대건설기 같은 경우는 주가 자체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었죠. 거의 100% 정도 단시일에 올라갔으니까. 그 올라가고 나서 조정을 받는 때 어디 조정? 38.2%라는 조정. 이 자리 때는 기억을 해둬야 되는 자리가 되는 거고 준비를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왜? 이 기업은 시장에서 우리가 앞전에 배웠었던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들 종목이냐 연기금 종목이냐 이런 것들 계속 해서 추적하면서 배웠지만 연기금이 중심이 되면서 차익 실하면서 떨어졌다. 그 물량을 외국인들이 받아서 올라온 종목이죠. 그러면 연기금이 다 지금 사주기만 하면은 올라가는 종목이 되는데 어디서 38.2%한 자리대. 이 가격대가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양호한 가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개별주에서도 전혀 통용이 안 되는 건 아니죠. 당연히 어느 정도 다 됩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는 기본적인 틀이면서 이게 실제로 우리가 가장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도 작년에 굉장히 주가가 가파르게 올랐었죠. 그러니까 가파르게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고 지지를 받을 때 어디서 봤습니까? 약 38.2%한 자리 때 거의 동일하게 받고 움직여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급등주를 하거나 많이 올라간 종목이 눌림을 받는다. 그때는 역시 이 부분을 같이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또 이런 것도 있겠죠. 문제는 우리가 이제 급등주를 쫓아간다 했을 때 항상 제가 주로 말씀드린 게 부분이 뭐 어떤 거냐면 이 종목이 샀는데 아니다 싶을 때는 항상 수익 마지노선을 설정하셔야 된다. 컷라인을 잡아야 된다. 이거 기준 잡는 거 앞전에 추세라든 이런 것들 해드렸죠. 이거를 왜 해야 되냐면 많이 올라간 종목이 우리가 딱 볼 때는 38.2%라는 아주 적당한 조정입니다. 38.2%는 제가 좋은 조정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38.2라는 조정이 들어왔는데 문제는 이게 고가 대비해서 조정폭이 상승이 컸기 때문에 이 폭마디가 굉장히 큽니다. 거의 50% 정도의 하락인 거죠. 왜? 앞전의 상승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래서 급등주 상승이 굉장히 센 종목을 쫓아가시는 경우에는 꼭 마지노선 잡으시라고 말씀인 게 이 38.2%가 아주 당연한 조정인 건데 문제는 위에서 쫓아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손실이 굉장히 크게 나올 수밖에 없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체크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대로 또 아까 봤듯이 낙폭이 바닥에 떨어졌는데 바닥이 어딘지 모른다. 근데 바닥이 잡힌 것 같다. 했을 때는 반등폭이 크게 나올 수 있는 종목. 최근 들어서 SD 바이오센서죠. 마찬가지로 이제 재작년에 상장을 했죠. 2021년도에 상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장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하락을 보인 거죠. 그러니까 하락을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 이게 바닥이냐 아니냐 약간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밸류적인 부분, 회사의 실적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 가격이면
바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바닥이 맞다면 현재 구간 바닥 아니다 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죠? 손절가를 요 가격대 짧게 잡으면 되겠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38.2%라는 반등이 나온다 했을 때 어떻게 이런 가격대까지가 열린다 됩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죠? 반등폭 마디가 상당히 크게 나온다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서 이런 피보나치를 가지고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치 또는 강하게 움직인다 했던 종목군 같은 경우는 조정이 나올 때 그 조정치가 여기까지 나와서 지지가 돼서 눌림으로 접근하느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정하고 예상을 하기가 굉장히 수월하다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봤듯이 시장 전체를 먼저 분석해서 시장에 대한 어느 정도의 자신이 생기고 확신이 생긴다면 시장보다 강한 종목 그쪽을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를 들어 아까 삼성전자처럼 지금 자리에서 위로 먹을 폭이 별로 없다. 그 삼성전자는 시장 정도의 흐름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외적인 종목에 무게를 실는 것이 좀 더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도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겁니다. 와우넷 스페셜 강재현 파트너와 함께한 네 번째 시간. 오늘은 매매 타이밍과 전략들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이벤트 참여 방법도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스마트폰으로 방송 화면에 QR코드를 찍어보세요. 강재현 파트너의 종목 리포트를 전해드립니다. QR 이벤트 깜짝 선물, 참고 영상도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투자 성공의 꿈을 현실로 강재현 파트너 그리고 와우넷 스페셜과 함께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합니다.